요양 중에 우리가 또 재요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요양 요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요양 요건. 예를 들어서 내가 뼈가 분쇄골절이 됐는데 핀을 박았어. 금속핀 고정술. 근데 한 6개월 요양하니까 증상 고정됐다고 해서 요양 종결을 해버렸네. 근데 핀은 안 뺐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핀 고정술 하면은 한 1년 정도 뒤에 한번 빼자고 해요. 빼긴 빼야 되니까. 그러면 요양 종결돼서 뭐 장애까지 다 받고 한참 뭐 생활하다가 1년 뒤에 요 핀 빼는 것 때문에 다시 병원에서 수술받고 요양해야 되잖아요. 요때 재요양 요건에 맞아서 재요양 처리가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외에도 재요양 요건들이 있어. 총 4가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용어 설명을 하자면 전원이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동네 로컬 병원에서 통원 물리치료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 다 마치면은 길어봤자 한 2주? 2주 있다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과관찰만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해요. 그러면 요때 전원이라는 걸 신청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산재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경과관찰 때문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요 병원에서 병행진료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래서 병행진료의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세월이 진폐를 한번 해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폐 설명하고자 약간 이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예. 진폐가 뭘까요? 우리가 엑스를 딱 찍으면 투과가 안 되는 면이 하얀색으로 나오겠죠? 근데 엑스를 찍었는데 펜은 양패로 나눠져 있고 이런 흰 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진폐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음영 또는 결절이라고 해요. 당연히 폐에 침착된 분진 때문에 음영이란 게 발생이 될 거고, 이 음영이 얼마나 뚜렷하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냐에 따라 1형부터 4형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4형은 4형 플러스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4형이 가장 중요한 거고 1형이 가장 경미한 거죠. 네, 진폐증에서는. 장애 판정 규정상에 엑스레이 사진으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요. 진폐증은 CT는 참고, CT 사진 참고로만 활용이 되는 거고, 엑스레이로 사진 판단을 해서 병형을 판단합니다. 이 병형이 1형 이상이 나와야지만
심폐 장애 급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1형 플러스 알파, 그 다음부터 이제 심폐 기능이 고려가 되죠. 심폐 기능 병형이 1형이 안 되고 의증이나 정상이면 암만 심폐 기능이 안 좋아도 심폐 급수는 안 나오겠죠. 맞죠? 심폐 병형 1형 이상이어야지만 심폐 장애 급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심폐 기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급수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폐 같은 경우는 심폐 기능을 FVC 별도로 보고 FEV1, FEV1, FVC 이렇게 한 묶음. 요거는 노력성 폐활량, 요거는 1초량, 요거는 1초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FVC가 80 미만, 70 이상이면 F 2분의 1 경미장애, 70 미만 55 이상이면 F1 경도장애, 55 미만 45 이상이면 F2 중등도 장애, 45 미만이면 F3 고도 장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F2분의 1, F1, F2, F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 묶음인데요. 전제 조건이 1초율 70% 미만, 공통점이고, 요거를 전제 조건은 요게 돼 있는 상태에서 1초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초율이 70% 이상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따로 보고 요거 하나 따로 봅니다. 그래서 FVC가 F3인데 요거는 또 F0인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요거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심폐 기능. 그러니까 심폐는 두 가지를 봐요. 심폐 기능. 그래서 간혹 우리가 심폐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라는 걸 받는데, 여기 보면은 병형하고 심폐 기능하고 합병증, 요게 판정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심폐 신청해서 2박 3일 받고 나서 최종 결정되면 요 결정 통지서가 오는데요. 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이렇게 세 가지가 판단이 돼서 통지서에 옵니다. 그럼 병형이 여기가 1형이야. 1-1 뭐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F2분의 1 합병증 없음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심폐에 대한 결정 통지서만 딱 확인했을 때 심폐 기능이 F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경미장애잖아. 그러면 이게 FVC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요걸 뜻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것만 봐서는 우리가 FVC에 따른 경미장애인지 아니면은 COPD에 따른 경미장애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요것만 봐서 우리가 뭐 COPD를 진행하네 마네 할 수는 없고, 자세한 거는 뭐 검사 결과지를 띄워봐야겠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게 뭐 하나 만들어 본 게 하나 있는데, 병영이 1형 이상이야. 이 사람을 근간으로 우리가 장애를 한번 쉽게 외우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요거를 알면은 뭐 다른 거는 쉬울 것 같아. 1형 이상이면은 진폐 13급 플러스 알파 경미장애면 11급, F1이면 7급, F2면 3급, F3면 1급. 요걸 근간으로 우리가 요거는 한번 외우시고, 이거는 추가로 2형 이상이면 11급입니다. 2형 이상이면. 그냥 심폐기능 따로 볼 필요 없이 병영이 2형 이상이면 진폐 11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9급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병영 3형 이상의 플러스 F 2분의 1일 때 9급. 이게 더 어렵나? 여기 5급이라는 게 있죠. 병영 4형 이상의 F1일 경우에 5급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다 외우는 거예요. 진폐급수. 어렵지 않죠? 1형일 때에 대한 심폐기능에 따라서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근간으로 외우시고 9급이나 5급만 별도로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1급부터 13급이 어떨 때 급수가 뭐 병영하고 심폐기능이 어떨 때 이 급수가 나오는지 알겠죠? 네. 11급. 예.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서 저도 쉽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9급일 때하고 5급일 때만 추가로 좀 외우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진폐의 합병증 9가지. 진폐 요럴 때 이제 장애 급수가 매겨지는데 진폐 합병증이 있으면 요양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양. 근데 여기서 요양이란 건 입원하고 통원을 뜻합니다. 재가는 아니에요. 합병증이 있으면 요양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F3라 1급이시면은 요양이고 합병증 없어도 1급이면 요양이고요. 진폐합병증에는 활동성 폐결핵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진폐합병증. 진폐 병영 1형 이상인자한테 유독 많이 발병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폐 1형 이상 우리가 진폐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유독 요런 폐질환들이 잘 걸리더라. 그래서 합병증은 인정이 된 거예요. 네. 활동성 폐결핵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은 보통 의학적으로 완치가 되는데요. 한번 판정을 받으면 유형 환자는 재판정이라는 게 없어서 한번 인정받으면 평생 유형할 수는 있어요. 계속 6개월이면 완치되는데, 그래서 활동성 폐결핵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폐결핵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잠재돼 있는 거야. 근데 진폐 환자들한테는 유독 활동성 폐결핵들이 많이 발병이 되고, 이게 문제는 전염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병인데, 현대 의학에서 6개월이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성 폐결핵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요양하고 계신 분들은 진폐 재검을 받으면 다 탈락이에요. 완치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이면 다 낫는다니까. 네. 근데 평생 요양하고 계신 거니까. 활동성 폐결핵 때문에. 재검이란 걸 안 해서. 기흉은 폐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숨쉬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폐에 구멍이 나면. 기관지염은 기관지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관지에 탄력을 잃어서 숨 쉴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확장증은 사람이 계속 숨이 차니까는 열심히 빨아들이다 보니까 기관지가 그냥 넓어져 버린 거야. 수축이 되고 다시 늘어나야지 원활하게 흡입과 그 호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분들도 숨이 굉장히 차겠죠? 흉막염은 폐가 있으면은 폐에 막이 있어요. 이걸 흉곽이라고 하는데, 요게 흉막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흉막이 압박이 되겠죠? 압박이 돼서 계속 숨을 못 쉬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흉막염이라는. 그 폐기종은 폐가 계속해서 섬유화되는 거고요. 섬유화라는 거는 폐가 굳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능을 못 하겠죠? 폐성심은 폐가 역할을 못 하니까 심장이 비대하게 터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폐가 또 압박이 되겠죠. 그럼 숨쉬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폐암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원발성 폐암을 뜻하고요. 폐 자체에서 암이 발생하는 걸 원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비소세포암을 뜻하고요. 암이 걸리면 당연히 폐 자체가 기능을 못 하겠죠.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은 폐 곰팡이 증식증이라고 해요. 폐 곰팡이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폐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건데, 이거를 아스페르빌루스라고도 해요. 아스페르빌루스. 그래서 예,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예,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예, 그날, 그럼 몇 시 정도에 오실 수 있어요? 예, 예, 뭐, 오전, 오후 아무 때나, 초지는 아무 때나 오셔도 되니까요. 예, 오전에 뭐, 한 10시 정도까지 넉넉히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분증하고, 진폐수첩,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기사님. 예. 그래서 이 진폐 합병증이 9가지가 있고요. 이 합병증 하나하나도 굉장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긴 해요. 그 중에 활동성 폐결핵은 제일 크게 뭐 사망에 그 영향을 미칠 만한 합병증은 아닌데요. 2경 이상 그 진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합병증으로 인정해주고 있고요. 합병증이 있으면은 유양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 어려운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진폐는 이거 무수히 계속 얘기를 할 텐데, 10년 11월 21일 이전 이후로 나눠요. 법 자체가. 우리가 보통 요 구간을 구법이라고 하고요. 요 구간을 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때를 기점으로 포함해서 개정된 법이 나오고 그전에는 구법이란 게 있는데요. 예전에 구법 때 진폐 장애 만약에 11급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보상이 뭐뭐 나오게요? 진폐 장애 11급 받으면? 네? 그렇죠. 장애급여. 그리고 강업 종사자 플러스 직접 보면 장애 위로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막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집중하시고. 장애급여는 장애 받으신 분들은 일반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장애급여 받죠? 1급부터 14급까지 있잖아요. 보상일수가. 요거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상일수에 대해서. 장애급여 11급에 대한 장애 보상 받는데요. 11급은 보상일수가 221분이에요. 곱하기 평균임금. 이게 장애급여죠. 그리고 위로금은 장애 보상일수의 곱하기 60%. 132일분이겠죠? 곱하기 평일. 국법 때 진폐장애 11급 받으시면 장애급여하고 장애위로금을 받는다. 장애위로금은 광업종사자의 직접부일 때만. 여기서 말하는 직접부가 뭘까요? 광물을 직접 취급하신 분. 광물을 직접 취급한 자를 뜻해요. 물론 뭐 예외가 있지만 보통 광부 중에 선탄, 보갱, 세탄, 불친, 발파 이렇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직접부라고 합니다. 광업 종사자 중에. 그래서 이런 그 광업 종사자 직접부 같은 경우에는 국법 때는 장애급여 플러스 장애위로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신법으로 넘어오면서 똑같은 진폐 장애 11급을 최초로 받았다고 칩시다. 신법 때. 10년 11월 21일 포함해서 그 이후 이때 진폐장애 11급을 받으면은 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상을. 모르겠죠,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심폐보상연금, 심폐재해위로금 요렇게로 바뀌어요. 근데 용어를 제가 항상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용어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되게 헷갈려져 버려 이게. 심폐보상연금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요, 기초연금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저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60%, 요렇게 기초연금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최저 시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해마다. 플러스 장애 연금일수라는 게 있어요. 신법 때 들어오면서 장애 연금일수라는 게 생겼는데요. 1, 3, 5, 7, 9, 11, 13. 이게 심폐장애 등급이죠. 띄엄띄엄. 1급하고 3급하고 한 묶음이고, 5급하고 7급하고 한 묶음, 9급하고 13급이 한 묶음이에요. 연금 일수가. 같다라는 소리죠. 요 한 묶음 서로. 그래서 요 구간은 한 달로 따지면 연금 일수가 11일분이 나와요. 요거는 한 달로 따지면 6일분이 나오고요. 요거는 한 달로 따지면 2일분이 나와요. 신법 들어오면서 장애 연금 일수가 생겼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최저 시급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니까 다 똑같겠죠, 누구나. 근데 장애 연금 일수가 이 사람 11급이야. 그럼 2일분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요. 곱하기 평균임금. 신법 넘으면서 진배 최초 장애 11급을 받으시면요, 기초연금 플러스 이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일수 곱하기 평균임금, 요걸 합산한 금액이 이 연금액이 됩니다. 외워야겠죠. 진폐 제1호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장애 보상일수 11급은 221분이죠. 곱하기 60% 플러스 156일분. 요게 요거 곱하기 평균임금이겠죠. 이렇게 희한하게 복잡하게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장애 뭐 급여나 이런 거 잠깐 얘기했는데, 장애를 받으면 우리가 1급부터 3급은 연금 수령이고 4급부터 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할 수 있죠. 택일. 그리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만 수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때 당시에 장애 11급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만 받고 끝났겠죠. 아무것도 받은 연금이란 게 없어. 당연히 없어야지. 한제의 기본 근간이 그건데. 근데 요때까지 이제 진폐협회 등등등등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진폐 급수 환자들한테 연금, 생계 유지 차원에서 연금을 주자 라고 해서 개정된 신법 때 장애를 받으면 무조건 급수를 받으면 연금을 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진폐 보상연금이라는 명목 하에. 네.
그래서 신기하게 일반 산재로 따지면은 장애 11급 받으면 일시금 받고 끝나야 되는데 진폐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평생. 네. 그리고 이 156일분이라는 거는 제가 또 설명할 건데, 왜 또 156일분이라는 게 왜 나왔냐, 이게. 골치 아프게. 이때 국법대 진폐 장애 11급 받고 사망을 해서 유족 보상이 인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법대 이 사람이 장애 1호금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러면 유족 보상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진폐, 유족, 연금. 요거는 연금 수급권자 있을 때. 그리고 장례비가 나와요. 그리고 유족 1호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족 1호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국법상 장애 1호금을 받은 자 중 유족 보상 승인. 유족 1호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법대 장애 1호금 받은 자 중에 유족 보상이 인정된 자가 유족 1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신법대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신법대 최초로 장애 11급 받은 사람을. 이 사람이 사망해서 유족이 인정이 됐어. 그러면 보상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진폐, 유족, 연금. 연금 수급권자 있을 때 그리고 장례비. 이 사람 유족 1호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족 1호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조건이 국법상 장애 1호금 받은 자. 이 사람 신법 때 처음으로 장애받았잖아. 장애받고 제 1호금을 받았잖아요. 장외 1호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유족 1호금이 없어요. 유족 1호금이 없는 대신 생전에 요거를 유족 보상 일수라고 생각하고 요걸 플러스해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제1호금에서. 유족 1호금 없지만. 그래서 이 156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